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태동과 표준 제정 방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 더 현대적인 느낌의 자바스크립트, 즉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리우는 시대에 진입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역사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사건 단위로 쭉 나열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악셀 라우슈마이어의 스피킹 자바스크립트에서 히스토리컬 자바스크립트 마일스톤즈 챕터와 젯브레인즈에서 자바스크립트 25주년을 기념해서 내놓은 자바스크립트 타임라인, 그리고 여러가지 위키 사이트를 비롯해서 이러저러 검색과 의식의 흐름을 통해 찾아보았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블로그와 웹페이지 칼럼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요. 굵직굵직하거나 제가 관심 있는 쪽 내용들 위주로 좀 편향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래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1995년 12월 네츠케이프 2.0 B3 버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공개되고 반년이 조금 더 지난 즈음 1996년 8월 자바스크립트 출연의 자극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한 제이스크립트를 발표합니다. 제이스크립트가 공개되고 3개월 정도 후 1996년 11월 네츠케이프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에크마 인터내셔널의 표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해 1997년 4월 네츠케이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네츠케이프 4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4버전을 출시하고 다이나믹 HTML, 동적 HTML, DHTML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적인 돔 조작, 즉 문서 객체 모델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러한 동적 HTML 제어에 발맞춰 기존 레거시 돔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3C 재단은 1998년 10월에 돔 레벨 1이라는 이름의 사양을 완성하고 이는 웹 브라우저 내 사용 공고안이 됩니다. 네츠케이프 4버전,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4버전과 동적 HTML이 시작되고 나서 2개월 후인 1997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의 촉판이 나오고 이 표준 사양의 이름은 에크마 262로 정해집니다. 이 시점쯤부터 웹브라우저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표준 지침을 따를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이즈음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포함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서 잘 나갈 때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네츠케이프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 많이 밀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웹과 함께 성장해온 자바스크립트 이야기에 웹 브라우저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지만요. 굵직한 토픽을 제외한 자잘한 브라우저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만 언급하거나 빼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가 날 때 다시 한번 따로 다뤄볼게요. 1998년 1월 몰락의 기간을 겪고 있던 네츠케이프는 웹 브라우저 제품군들의 소스를 공개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츠케이프 내에서는 남몰래 눈물 흘렸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술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사건은 이후 파이어폭스로 이어지는 모질라 프로젝트의 기틀이 됩니다. 1998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는 ISO, IEC 16262 국제표준과 일치를 위해 사양의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이것이 에크마스크립트 2 버전이 됩니다.
1999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5 버전에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API인 그 유명한 XML HTTP 리퀘스트, 줄여서 XHR을 출시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 측 스크립트가 HTTP 및 HTTPS 요청을 서버에 보내고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 그러니까 XML 데이터나 HTML 데이터, 그리고 JSON과 같은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로 인한 네츠케이프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당시 상황과는 별개로요, 이 브라우저와 서버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API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개념을 통해서 나중에 AJAX가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이건 자료 따라 좀 다른데요. 1999년 10월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12월로 나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즈음 에크마스크립트 3 버전이 발표됩니다. do while 문과 정규식이 도입되고요. 이 정규식으로 concat, match, replace, slice, 스플릿과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유려한 스트링 관련 메서드와 함수, 그리고 트라이 캐치와 같은 예외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개선됩니다. 규모의 문제를 염두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적 특징들을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흡수하거나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도비 시스템즈에 인수된 당시에 플래시로 유명했던 매크로미디어에서 ECMA 스크립트 3 버전을 활용한 자바스크립트의 방언, 동생격인 액션 스크립트 1.0 버전을 2000년 7월 플래시 5 버전에 도입해서 함께 출시합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즉 제이슨 포맷을 정의하고 보급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사용해서 객체, 배열, 문자열, 숫자, 불 등의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 꼭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개념은 이후 NoSQL 데이터베이스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지옥 같은 XML 탈출의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2001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 최악의 기술 제품,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는 혹평과 굴욕을 받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이 출시됩니다. 시장을 장악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 오만함과 위선으로 보안 문제와 웹 표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수많은 프로그래머와 개발자들에게 먼지가 되도록 까이고, IT 업계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치를 떨게 만들게 되는 여러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자바스크립트의 구문 검사의 시초 JS 린트가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외치세요. 외우세요. 이런 건 좀 외워둡시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더글라스 크록포드, 제이슨의 창시자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만들었습니다. 더글라스, 당신은 신이 되려고 하셨던 겁니까? 그리고 2002년 9월 모질라 재단은 파이어폭스의 프로토타입인 피닉스를 출시합니다. 피닉스는 불사조란 뜻이죠. 네츠케이프와의 전후 관계와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나면 이 불사조라는 브라우저 이름에 얼마나 많은 애환과 다짐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피닉스는 이후 이름의 상표권에 문제가 있어서요, 브라우저 이름을 파이어버드, 불새죠, 파이어버드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는 파이어폭스로 이름을 확정 지어서 2004년에 1.0 버전을 출시하고요, 웹 브라우저 시장에 화려하게 컴백해서 영향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는 애플에서도
매킨토시용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공개합니다. 2003년 6월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에 대한 드래프트, 즉 초안이 나옵니다. 사실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작업은 에크마스크립트 3 버전이 발표된 직후 2000년쯤부터 계속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안이 유일한 에디션은 아니지만요. 시기상으로 이 드래프트를 기점으로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진행에 기나긴 침묵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은 이후 2008년에 폐기됩니다. 4버전에서 제한된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실질적인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는데요. 그 전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제한은 넷스케이프가 중심이 돼서요. 대담하면서도 매우 많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도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기존 언어 체계를 뛰어넘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고 대규모 전문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기술로 자리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기존 언어에서 유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나 체계에 복잡성이 더 추가되어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계획되고 구성되었다고 해요. 웹 생태계의 크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때그때 작고 귀여운 코드를 웹 화면에 접착시켜서 실행하기 위한 한정적인 용도의 쓰임새를 상정해서 설계된 자바스크립트로 시작된 에크마스크립트의 표준 진행이 웹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큰 변화의 물결에 부합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을 함께 번갈아가며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제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측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측으로 갈라져서요.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긴 침묵의 시대를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브라우저 시장 상황은요. 1차 브라우저 전쟁이라고 불렸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시기였습니다. 영문 위키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2000년대 초반에 시장 점유율이 95%에 육박했다고 해요.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점유율이면 사실 승기를 잡았다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브라우저 시장을 통일하기 직전이었다. 혹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말은 웹 생태계에서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의 실질적인 표준이 에크마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이스크립트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라면을 판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라면의 95%를 우리가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상상해보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네요. 복권이고 뭐고 돈 걱정이 없겠군요. 전 그렇게 돈이 많으면 취미로 관심 있는 분야 여러 대학원을 다니고요. 트위치로 코딩 방송이나 게임 방송이나 하면서 가끔 책이나 한 편씩 내고 좋아 보이는 테크 스타트업들 투자나 좀 해주면서 편하게 살 것 같네요. 얘기하고 보니 그다지 편한 생활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라면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로서 라면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연구를 나름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라면 양과 비교해보면 나머지를 다 합쳐봐야 전체 판매량의 5% 남짓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군소 라면 업체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라면 스프 표준 기구에서 자, 앞으로는 라면 스프를 이렇게 만들기로 하죠. 땅땅땅 하면 인정하고 따라가시겠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인군자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라면 시장의 전 세계 표준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는데 왜 남의 말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우리의 상품이 시장 점유율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상품이 옳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95%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전 세계 아무나 1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9명 이상이 우리가 만든 라면을 사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떤 치사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여왔느냐라는 건 일단 미뤄두고요. 실제 브라우저 점유율이 그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브라우저에 사용되는 언어 하나에 대한 표준 기구의 결정이나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오냐오냐 따라가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당연히 수지가 안 맞는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앞에서 에크마 스크립트와 TC39의 표준 제정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협의, 합의, 동의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이란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사실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라면 그런 합리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을 리가 만무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크마 스크립트 4 버전의 제한 사항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기존 언어 체계에서 쌓여오던 많은 부분을 뒤엎는 기능들도 꽤 포함되어 있어서 리스크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온전히 다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크마 스크립트 4 버전에 제한된 내용들이 뭐였길래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요. 우선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도입 계획이 있었고요. 네임스페이스, 패키지 도입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애노테이션 도입도 계획했었고요. 정적 타입 체크, 타입의 정의와 구조화, 다중 메서드, 다중 메서드는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반복자, 생성자, 예외 유형의 식별, 상수 바인딩, 적절한 코드 블록 범위 지정, 간결한 함수 표현식 등등 이거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하나만 들어보아도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얼핏 들어보면 익숙한 키워드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에크마 스크립트 4 버전에서 제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클래식한 객체 지향 언어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많이 차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야? 이미 다 있는 거 아닌가? 클래스, 인터페이스, 패키지, 애노테이션, 타입 체크, 다중 메서드, 생성자, 예외 유형, 블록 범위 지정 등등. 있는 거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ES6 이상 버전부터 도입된 많은 내용들과 타입스크립트를 통해 메꿔지고 지원되는 내용이 많죠. 이 제한 내용이 20년도 전에 계획된 내용이면서 버전 업그레이드 한 방에 다 적용할 계획이었다는 것부터 일단 염려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ES6 버전은 2015년에 릴리즈 되는데요. 전체 브라우저가 이 ES6 버전을 지원하게 되는 건 2018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집니다. 표준이 제정되고 전체적인 프로덕트에 적용되는 게 3년이 넘게 걸린다는 건데요. 물론 에크마 스크립트 4 버전의 제한을 살짝 뜯어보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안목 자체는 역시구만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계획할 수 있었구나. 최초 자바스크립트를 의도에 맞게 아주 작고 귀엽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진땀을 뺐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4버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꽤나 유사한 수준으로 구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웹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
작은 스크립트 언어로서 시작된 여러 언어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은 미래를 염두해야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확 갈렸던 모양이에요. 즉, 급진적인 진보적인 스탠스로 나갈 것인지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같은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진보, 보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실제 영문위키에서는요,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은 언어의 복잡성에 대한 정치적 차이로 인해 중단되었다 라고 말이죠. 에크마스크립트가 그 시작이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모토로 하고 있는 비전문가 개발자를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였던 자바스크립트로부터 출발한 표준이지만 웹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규모와 복잡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미리 대규모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표준을 빠르게 제정하려는 의견을 가진 쪽이 있었고요. 본격적인 대규모 전문적 개발 언어로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거나 하위 호환성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라거나 오히려 복잡성을 늘려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진 쪽과 의견 대립이 생겼던 겁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즈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너무 힘이 센 상태였다는 거죠.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급진적인 제한사항은 넷스케이프가 중심이 되었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쪽이었기 때문에, 즉 표준을 지정하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가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힘이 너무 큰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표준 진행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한 상황과 제 감상으로만 생각해보면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진행은 왜 어려워졌을 거라고 보시나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소유한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제안을 처음부터 가로막아 서서 표준 제정의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이죠, 살다 보면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약자가 옳고 강자가 그르다 라고 인식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쪽이 선이고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쪽을 악으로 보기 매우 쉬운데요, 이 관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건 다 눈 감아 줘야 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평균적인 액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금액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일까요? 익명성에 가려진 온라인상에서 면전에서는 하지도 못할 몹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반대로 참 용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로 일반인보다 공개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엄격한 오름의 잣대를 거칠게 대입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죠. 양쪽 다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요, 정황상 그렇게 됐겠거니 그냥 제가 힘이 세니 제가 또 잘못했겠지와 같은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전 세계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는 에크마스크립트의 또 다른 구현체 언어인 제이스크립트의 소유자, 즉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을 위해 진행 중이었던 제안 및 초안에서 무리해 보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 의견을 통해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어도 오히려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망설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이 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웹브라우저 끼워 팔기나 웹브라우저가 표준을 따르지 않았던 것 등 여러가지 이슈들 덕분에 욕먹은 게 있으니 더 몸을 사렸던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편들어줄 여지는 없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 봐라, 지들이 힘이 세다고 표준 제한을 다 무시하네, 나쁜 놈들.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니까 표준 무시하고 또 지들 멋대로 제이스크립트만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 세계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던 거겠죠.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요, 꼭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나 단체가 연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일상적으로 이런 식의 일은 일어날 법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덩치 크고 힘이 제일 센 녀석이 있는데 얘는 집에 돈도 많았어요. 실제로 학교 내에서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제 나름 뉘우치고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주변 애들이 실제로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아서야 할지 주저하는 거죠. 예전에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자기 탓으로 여겨지고 욕먹을까봐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입만 삐죽 내밀고 있는 덩치 큰 아이같이 보여서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소지가 많아 보였던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의 급진적인 진행에 드디어 목소리를 내고 반대 의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이쯤 되면 슬슬 몰랐던 분들도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더글라스 크로포드입니다.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이 폭주하고 있던 표준 제한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반대 의견의 가치를 알아보고 중재에 나섭니다. 우선 이후 2009년에, 즉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의 폐기가 확정된 이후 시점인데요. 2009년 YUI 컴프에서의 발표된 내용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발표했고요. 발표 제목은 The State and Future of JavaScript이고요.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에 대한 당시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려주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새 버전에 대한 일을 계속 진행하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웹 표준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고 종종 역효과를 낳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몇 년에 걸쳐 이 작업을 수행해왔고 이제 거의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시하기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음 버전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원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언어가 너무 커지고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룹에 합류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면
경쟁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고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일을 우려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ES4 버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를 위한 추가 법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류 추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ES4 버전에 대한 내 의견 불일치는 엄격하게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엄격하게 기술적인 것으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본래 되었어야 했을 것보다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그룹의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글라스 크록포드 분의 발표에 말이 좀 빨라서 한글로 해석한 내용을 말하려다 보니 좀 빨랐습니다. 전체 발표 내용은 제가 링크를 에피소드 소개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에 대한 진행은 매우 급진적이고 약간은 위원회에 독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기술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야후의 대리인으로서 합류할 당시에는 이미 너무 표준 진행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요. 그 완료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이때 진행되고 있던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진행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즉 보안 문제에 취약한 상태였고 매시업, 그러니까 조화롭게 잘 융합해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발전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위원회는 독선적이었고요. 언어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호환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선택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이 표준안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대로 너무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실망스럽지만 이번 버전은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멤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합류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표준을 반대했을 때 반경쟁적 행동이다 라는 비난과 고발의 진행이 우려돼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멤버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멤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의 표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실제 제가 발췌한 내용 뒤에서 추가로 더 이야기한 내용을 좀 보면요. 결국 레드몬드에서 매우 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가 TC39 위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회의라고 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모질라에서는 이 회의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액션 스크립트로 유명했던 어도비에서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회의장이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고 해요.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이 시절 야후의 대리인이었는데요. 더글라스 크록포드에 속해 있던 야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여기에는 혼자 왔다고 합니다. 혼자여도 충분하시죠. 이분은 자바스크립트의 지존 같은 분인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법적 분쟁도 불허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의 제안 중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학교에 있던 덩치 큰 애가 뒤에 학교에서 힘이 센 주임 선생님급이 있으니까 용기가 났던 거죠. 봐라,
선생님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시잖아. 너희 다 죽었어. 너희가 하는 거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테크 기업들에 속한 초브레인급 정상 프로그래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의 표준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을 위해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국내로 치면 네카나쿠베 당토직 야 급의 시니어 엔지니어급들이 다 모여서 결제, 인증, 페이 모듈 관련된 표준으로 막 싸우려고 판교의 큰 회의장에 모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상황이 이렇게 좀 재밌게 흘러갔지만 언어 하나의 표준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프로그래머가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더글라스 크로포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손을 들어준 것까진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막 나가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옳은 것으로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찬반 진영을 중재시킵니다. 야후의 대표로 혼자 가실만 했네요. 앞서 발췌한 내용 마지막 문장에 더글라스 크로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A standard should not be controversial.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준 진행을 위해 논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표준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관련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언이죠.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의 이해득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논란 자체가 없을 만큼 그 표준이 타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는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의 제안처럼 완전히 새로운 구문이나 언어 체계를 추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안적인 리스크와 복잡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어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변화를 주면서 언어가 가진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에크마스크립트 3.1이라는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에크마스크립트는 3.1 버전과 4 버전으로 나뉘어서 표준 작업이 각각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에크마스크립트 4 버전은 폐기되고요.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제안했던 3.1 버전이 결국 정식 에크마스크립트 5 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 의견을 냈던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멤버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더글라스 크로포드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유지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공모를 했다는 거죠. 붙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글라스 크로포드는요.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많았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소 행실을 잘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지난 시절에 책 잡힐 일을 한 게 많다 보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욕을 먹죠. 더글라스 크로포드 같은 경우는 비난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기술적인 엄밀함만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창시한 가장 대표적인 중심인물인 브랜던 아이크보다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더글라스 크로포드도 자바스크립트 설계에 참여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자바스크립트 업계에서 더글라스 크로포드는 거의 성인급으로 대우하거든요. 이런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세계에 세인트 더글라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에크마스크립트 4버전에 대한 이슈가 크게 일어나고 3.1,
4버전으로 나뉘어서 에크마스크립트 표준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바스크립트 시장은 이 긴 표준의 침묵 시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웹 생태계의 규모가 커지고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에크마스크립트를 따르는 자바스크립트가 발전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진영은요, 이 표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해서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든 안정화시켜 보려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에 대해 2000년 초반대까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세계가 꿈틀거리고 온갖 사건들을 겪으면서 모던 자바스크립트로 거듭나는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이르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